And in 10 years from now, if we have jobs, it will be nothing to do with jobs we have now. If people are rigid, and both in terms of education and staying and want to stay in the same place, they will not have jobs. 힘찮게 나오고 있는데 방심하고 있는 사이 정말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아닐까. 실제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을 토대로 꼽은 로봇에 의해 사라질 직업군에는 에너지 관련 직종, 금융 서비스업 종사자, 농업 관련직, 행정 관련직, 판매직 등 다양한 업무 종사자가 자리하고 있다. 그만큼 산업 전반의 다양한 업무를 로봇이 대체할 만한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뜻이다. 현실로 다가온 인공지능의 역습, 심지어 전문직까지 위협을 받는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오는 이 시점, 근본적인 해결책 그리고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There'll be no need for jobs perhaps in 20 years. All be doing our regular jobs as we are now. My feeling is that in 20 or 30 years, almost all jobs will be done by intelligent machinery. So every job that we had 10 years ago, we don't have now. And in 10 years from now, if we have jobs, it will be nothing to do with jobs we have now.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던 제46차 세계경제포럼에서 포럼의 회장인 클라우드 슈밥이 처음 언급하면서 화두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기술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제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비해오고 있는 스위스,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아직 기술도 뒤처지고 투자 역시 빈약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거스를 수 없는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IT 기술의 발달로 소매 유통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는 현실 어제에 이어서 보도해드립니다. 온라인 상거래는 이제 의식주 모든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소매 자영업의 형편은 나아지기 어려울 거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사야 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오프라인에 갔어야 했던 게 너무 불편해서 이거야말로 온라인으로 빨리 넘어와야 되는 사업인데 어찌 보면은 이제 제가 자주 가기 귀찮아서 좀 시작을 한 게 이렇게 IT 기술을 통해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오투어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매주 입을 셔츠를 집으로 가져다주는 정도는 이제 기본. 차량 정비도 찾아와서 해주고 부동산 계약을 도와주는 업체까지 그야말로 의식주 모든 분야에서 각종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간 들여 발품 팔아가며 가게에 직접 갈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온라인 거래의 성장 속도는 무섭습니다. 지난 2015년 전체 소매 판매액 중 온라인 거래액은 14.7%였는데 지난달에는 24.4%까지 뛰었습니다. 소매 판매량 4분의 1이 점포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오투어 서비스들은 전통적인 유통의 구조를 뿌리채 바꾸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해주다 보니 목 좋은 곳 1층에 번듯한 매장을 열어야 장사가 잘 된다는 식의 기존 상식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19세기 만들어졌던 유럽의 기차역입니다. 증기기관차로 수많은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면서 산업혁명을 촉발한 곳이 바로 이 플랫폼이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플랫폼의 역할이 디지털 세계로 옮겨갔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일종의 광장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구축한 플랫폼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이 모이고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됩니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비즈니스의 개념을 바꾸고 있는 플랫폼 사업을 범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버는 택시가 필요한 승객과 승용차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차량 공유 플랫폼입니다.
승객은 교통비를 아끼고 운전자는 가외돈을 챙기는 사업 모델로 세계 630여 도시로 확산됐습니다. 기업 가치는 4년 만에 19조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앱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업체들한테 수익의 70%를 주고 자기는 30%만 가지는 상생의 분배 룰을 적용을 했습니다. 플랫폼의 적용 분야도 무궁무진합니다. 교육, 금융, 법률 자문, 의료, 물류뿐 아니라 심지어 농업 분야에도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이 나타나 산업 지형을 뿌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종업원이 30만 명이 넘고 전 세계 79개 나라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25조 원입니다. 이에 비해서 플랫폼 기업인 페이스북은 종업원이 2만 명이고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장 가치가 약 530조 원으로 삼성전자의 1.6배에 달합니다. 페이스북의 자산은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친구 맺기로 가상 공간의 플랫폼을 제공한 후 20억 명의 사용자에게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비즈니스의 판도 바꾸는데요.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는 집을 가진 사람과 숙소가 필요한 사람을 이어주고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법니다. 부동산을 전혀 소유하지 않고도 호텔 비즈니스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력이나 공장 설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은 성장도 빠릅니다. 과거 기업들이 시장 가치 10억 달러가 될 때까지 성장하는데 평균 20년이 걸렸지만 페이스북은 6년, 에어비앤비는 채 3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지난 4월부터 가정용 전력 시장이 자유화됐는데요. 국내 전기 소매 시장은 약 50조 원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전이 독점해 왔는데 처음으로 민간에 개방됩니다. 일반 사업자가 전기를 사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요금도 내리고 공공 서비스의 품질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의 LTE 다운로드 속도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동통신 3사 공통으로 출시될 단말기는 모두 자급제 단말기로도 판매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찾지 않고도 자유롭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숨가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동통신 3사는 망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말기 자급제 시장이 확대됩니다. 기존 단말기를 통신사에서 사던 방식과는 달리 기기 따로 요금제 따로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도 자급제 시장에 진출할 의사를 밝히며 시장 경쟁이 과열될 전망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ADT캡스를 인수하면서 단숨에 보안업계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보안 사업에 접목해 새 먹거리를 만들고 차세대 보안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건데요. 5조 원이 넘는 보안 시장의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공기청정기가 필수 가전제품처럼 돼가고 있는데요. 요즘엔 전문 기사가 집을 찾아와 실내 공기를 진단해주는 서비스 상품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김병영 기자입니다. 소비 절벽에 다다른 한국 경제에 렌털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렌털 상품의 범위도 취미와 오락, 레저로 넓혀가고 있고 3월 인터넷 기술을 도입한 맞춤형 렌털 상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연이어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면서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점에 들어갈 때 꼭 하나 살펴보실 게 생겼습니다. 음식점 바깥에 걸린 별 표지판인데 이것이 보이면 깨끗한 곳으로 공인된 곳입니다. 이렇게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위생등급제가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